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이거는 원론적인 거고 그러니까요. 왜 지금 갑자기 인권을? 네. 이라는 반응이 진짜 많아서요. 지금까지 예전 예를 들어 양승대 재판부나 이럴 때는 인권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서 하필 또 판사들이 재판을 받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보석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다들 조금 의아하다 약간 이런 반응이 더라고요.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네, 본격 사내 수공업 방송이죠.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이 짧은 리포트에서 안 나오는 취재 뒷얘기 해드리고요.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저희 찾아 읽고 답을 해드리거나 이 담당 기자한테 가서 대신 따져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 대댓글러 김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대들기를 찾아오신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만만잘부. 만만잘부 이거 해야 되는 건가? 그럼요, 다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3월 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네.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인싸용어라고. 인싸용어라고 합니다. 핵인싸. 만나서 반갑고 잘 부탁해 만반자부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보시다가 얘네 괜찮다, 나쁘지 않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을 다시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더 속 시원하고 재밌는 방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신상에 큰 변화들이 있었죠. 그런 거요? 네.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다 대부분 이렇게 인사가 났습니다. KBS 기자들이 원래 기자들은 이렇게 출입처를 이렇게 옮기고 바꾸고 이런 인사가 나는데요. 먼저 그걸 소개를 시켜드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도 좀 소개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9시 뉴스 편집부에 있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뉴스부로 갔습니다. 본격 KBS 소통방송위에 본격 KBS 소통방송을 본격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봤을 때 너는 그냥 그거나 해라. 너는 취재 뭐 이런 거보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제일 나은 것 같다. 너한테는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잘 만들고 KBS 내부에서도 더 많은 기자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홍성희 기자 어떻게 됐나요? 네. 자기소개. 저는 법조팀의 강한 허리를 이렇게 매일같이 외쳐왔는데 이번에 정치부로 인사가 나가지고 여당 출입을 하게 됐습니다. 여권 출입이죠. 정의당도 같이 하니까 여권 출입하게 된 9년차 홍성입니다. 지금은 이제 강한 허리라는 별명은 좀 그렇고 정치부는 처음이라서 그냥 대략 허리 정도로 앞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은 적응하는 시기니까. 또 웃긴 거는 제가 오늘 모 의원님들한테 이제 처음 왔으니까 인사드렸어요. 처음 이제 출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어디 봤지? 이러시는 거예요. 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우리 만난 적 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적이 없는데 그때 깨달았죠. 이분들은 이게 거의 습관이구나. 우리 오랜만에 보네. 이게 진짜 저는 이게 그냥 그렇게 전해진 얘기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그러시더라고요. 정치인들 이렇게 한다. 맞아요. 정치인들 원래 방송 기자라고 하면 TV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나 안 나와. 내근인데. 많이 봤어요. 요즘에 안 나와. 참. 검사들을 대하다가 정치인들은 또 다를 거예요. 극과 극이다. 일단 훨씬 환영해 주죠. 겉으로. 안 만나거나 뭐 이제 콜백이 안 오거나 이런 건 없죠. 맞아요. 일단 뭐 당 출입을 환영한다고 다 해주시고. 앞으로 잘 적응하시고 네. 앞으로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 기자. 네, 저는 여전히 영등포의 평화를 지키는 영등포 요정. 바꾸지 않을 거예요.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5년 동안 영등포 요정. 뭔 소리예요? 평생 영등포 요정. 진짜 나쁘다. 진심으로. 아니 세계 평화가 잘 안 지켜지고 있어. 아닙니다. 사회부 강병수입니다. 저는 여전히 사회부에 남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왜 남게 됐나요? 모르겠어요. 그럼 넘어갑시다. 자, 옥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팩트체크 팀에서 다시 또 목미 얼더미로 여전히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 저희 예전에 그 엄경철 앵커가 나와서 진행했을 때 막 우리가 왜 우리는 KBS는 팩트체크 없냐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경철 앵커가 만들겠다라고 만들겠다. 하면서 왜 이게 쉽게 안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짜 뉴스 팩트 체크하는 코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팩트체크 팀을 만들자고 손을 들면 기자들 다 도망갑니다. 특혜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어려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가끔씩 지금 하고는 있죠. 네, 하고는 있죠.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팩트체크라는 게 좀 더 자주 9시 뉴스에 등장할 거고 또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이걸 하고 싶어하는 기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지금 좀 해보신 거죠? 네, 그렇죠.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때요? 이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팩트체크가 네, 이게 일단 모니터를 많이 해야 돼요. 어디에 가짜 뉴스가 있냐. 그치. 정치인의 말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커뮤니티 사이트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가짜 뉴스들이 있을 수 있고, 요새는 심지어 언론에서도 맞아요. 확인되지 않은 팩트들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 무엇을 검증할 것인가를 찾는 문제. 하여튼 앞으로 뼈 때리는 팩트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오늘은 본 코너 시작하기 전에요. 요 얘기를 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특별히 분을 모셨습니다. 김경수 도지사 재판을 다뤘던 23화에 전화로 그때 출연을 해주셨던 네. 한우리 기자가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차 기자님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법조팀 강한 허리였던 홍상희 기자를 대체해서 이제 대략 허리를 맡고 있는 한우리 기자입니다. 법조팀에서 이제 홍 기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제가 너무 외로워요. 쓸쓸하더라고요. 홍 기자 나가고 아쉬워. 출근하는 길에. 이렇게 일적으로 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외로울 뿐. 일적으로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이 하필 하나 줄었으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이분이 오늘 왜 와주셨냐? 갈 길이 멀어 쫓아가겠습니다. 이 스르륵 갤러리의 모피어스님께서 이분 아닙니까? 이분 이거 메이커 초이스 이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MB의 보석 신청 허가 떨어지면서 벽도 안 짚고 활기차게 걸어 나오자 이유를 물었음. 친이계 좌장인 이재호 전 의원이 원래 나올 땐 기분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하라고 답했다고. 그걸 대답이라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보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이제 보였을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보석 신청에 허가가 떨어졌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된 건지 짧게 한번 짚어보려고 오셨습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 법 쪽의 내부 분위기는 좀 어때요? 이건 뭐 잘한 거다 어떻다 얘기가 돈 게 있나요? 일단 예외긴 하다. 엄청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다고요. 일단 15년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았었잖아요. 게다가 건강 상태가 이렇게 나빠 보이지 않은 거였잖아요. 네. 코골이가 심하다 이런 수면 거였죠. 무호흡증. 네, 그거는 뭐 웬만한 아저씨들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병보석도 어려울 것이고 좀 다른 이유도 좀 어려울 것이 되는데 갑자기 풀려 안 되는 예외적이라고 했는데 이제 판사의 말은 일견 타당한 면은 있다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인권적인 측면에서라든가 일단 보석을 하는 것 자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뭐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이거는 원론적인 거고 왜 지금 갑자기 인권을? 네. 이라는 반응이 진짜 많아서 지금까지 예전 예를 들어 양승대 재판부나 이럴 때는 인권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서 하필 또 판사들이 재판을 받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보석?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다들 조금 의아하다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어봤을 때 이제 뭐 재판부가 바뀌면서 지금 다시 이거를 뭐 다 보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4월 8일인가요? 원래 그 구속 시간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판결할 수 없다. 네네네. 그래서 그 구속 시간이 끝나고 그냥 풀어주느니 그렇죠. 집에서 그냥 거의 준 감금 상태로 하는 게 더 재판이 나을 것이다. 이런 이유를 대던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그걸 들었을 때 일견 이해는 되더라고요. 진짜 30 며칠 뒤에 풀리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거든요. 그러면 사실 나와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뭐 이렇게 전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있는 증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진술하고도 이명박이 뭐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도 이제 재판에서는 증언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접촉하면은 이제 그게 다 어그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검찰 조사가.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지금 그냥 집안에서 아무도 못 만나게 하는 게 일리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집안에서 정말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건 의심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저 사실 이거
이제 재판부가 이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일 이제 조건으로 걸었던 게 네. 증거인멸할 수 없도록 어떤 통신과 뭐 당연히 집 밖으로 못 나오고 그렇죠. 전화기를 못 쓰고 문자도 못 하고 네. 뭐 그렇다는 건데요. 가능한가요? 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강남 경찰서장이 네. 지켜야 되는 감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상황인데 경찰서장이 그 집에서 24시간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가족들이랑만 있고 내 전화기 아니라 또 남의 전화기로 요즘 뭐 텔레그램, 시그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찰도 검찰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사실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비밀 메시지도 영상 통화까지는 안 하겠죠. 누가 또 이명박이랑 이렇게 영상 통화 하고 싶지 않을 거야. 이재호? 아니 이재호도 안 하고 싶을 거야. 영상 통화는 하여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사실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는 거는 좀 법조계에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이해가 안 돼요. 카톡으로 할 수도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전화도 남의 걸로 할 수 있고 그걸 뭐 감청할 거야. 그걸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무슨 90년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 전화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병보석을 그 전에 신청을 했던 상황이라서 분명히 병원 진료를 받겠다는 거를 법원에 신청을 할 거예요. 물론 법원이 허가를 해줘야 나갈 수 있지만 네.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내가 정말 아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런 경우에 나가면은 저희가 숱하게 봤잖아요. 병보석을 받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어떻게 하고 어떤 그렇죠. 진료 네. 기록을 조작해서 받아내서 유명한 자유롭게 분들도 사는지. 예. 그래서 좋아하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좀 크죠. 예.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유죄를 선고할 자신이 없는 건가요? 그쪽 일단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그 전에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해왔던 거를 다시 다 봐요. 네, 이거를 다 그냥 없었던 걸로 수하고 다시 지금 재판 기록을 보고 증인들도 부르고 해보겠다고 한 상황이고 뭐 재판부 입장은 그런 것이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증인들을 엄청 신청을 많이 하는 바람에 이 증인들을 다 불러서 신문을 하려면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결론을 내렸다 뭐 이런 설명이었던 거죠. 재판부 그럼 입장에서는. 이게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럼 예전에 그 황제 병보석이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이명박이 계속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있는 거냐, 나와서 집이라고는 해도 밖에 나와서 살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소심 선고에서 지금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나왔으니까 뭐 전부 무죄가 아닌 이상 그에 비슷한 네. 형이 나오겠죠. 그럼 그때는 이제 다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그 항소심 재판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희가 지금 가늠할 수가 없죠. 가장 큰 권력은 계속 재판을 미루는 거니까. 아니 그 증인들도 계속 안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제일 핵심 증인인데 이 사람이 정말 그 검찰 조사에서 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 같아도 내가 내 예전 윗사람에 대해서 다 진술했는데 이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출석을 할지 여부, 그러니까 그 재판에 출석을 할지, 그리고 또 그 검찰 진술을 그대로 이어갈지 이 부분에 되게 보석으로 나온 게 되게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댓글 보면 좀 잠깐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 오규정 기자가 여기 2번 트위터 댓글 들려주세요. 트위터에서 윤하 2022님이 양승태 구속된다고 김경수 지사님은 구속시키더니 사법농단 판사 10명이 기소됐다고 이명박 보석 허가해준 건 아니겠지? 그다음? 라고. 네, 그 SLR 갤러리에서 출구가 없다님이 이명박 보석한 박성준 판사의 장인어른이 이명박 최측근 4대강 설계자 주명건, 그 주명건 설계자 아들이 판사, 그 판사의 장인어른이 임종헌 설계자 사돈 강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 연결돼 사법부가 좀 약간 앙심 품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심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른바 사법부의 반격이다, 뭐 이런 이제 글도 뭐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한데 그 좀 사법부 내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의심이 가는 게 이 지금 그 사실 뭐 이렇게 그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의 피의자들도 인권을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는 예전부터 항상 있던 말인데 그렇죠.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죠. 그거의 사례가 뭐 포토라인에 꼭 세워야 하느냐, 그리고 이제 보석이나 뭐 구속을 이제 구속을 꼭 해야 하거나 또 보석을 이렇게 항상 다 거부해야 하느냐, 뭐 그리고 피의 사실 공표를 이제 수사 단계에서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게 어쨌든 지금까지 행하져 오다가 갑자기 이제 판사들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판사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포토라인 세우지 마라, 뭐 심야 수사하지 마라, 12시 넘어서까지 수사하는 거는 인권에 반한다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법정에서 피의자들, 피고인들이 얼마나 그 인권에 반하는 대우를 받아왔는데 민간인들은 그러니까 시민들은 근데 이제 판사들이 재판정에 설 때가 되니까 공교롭게도 이런 부분을 판사들이 말을 하고 나서니까 조금 의심이 가는 건 맞죠. 압수수색 영장도 안 내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엄청 뭔가 반기를 드는 식의 행동을 계속 하니까 뭐 개연성이 정말 있는지는 그 심중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왜 하필 지금인가? 네. 네, 라는 생각이 이 들죠. 의혹은 진짜 당분간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이 스르륵 갤러리에서 사자 쫓는 쥐를 만나면 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강남경찰서장. 나 불타는 태양 때문에 환장하겠는데 잠깐 뭐하러 기어나와가지고 불타는 태양이 괜찮다. 그치 강남경찰서 그러니까. 관할이니까 거기가 그러네요. 또 다음 댓글. 간아다라 마바사님께서 집이 성이더구만 덜덜덜 그냥 원룸 같은데 했으면 이렇게 해주셨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집도 좋으시죠. 저 어제 제가 그 집 앞에 그러니까. 갔거든요. 은행동 사죠. 네, 그 어디까지가 집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노년궁인가요? 네, 진짜 이게 뭐 방이 몇 채인지 이게 담 너머로 집안이 안 보여요. 담이 너무 높아서. 네. 와, 저기 저렇게 편히 있으면은 안 나와도 되겠다. 나는 내 침대 위에만 있어도 편한데 얼마나 좋을까 싶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 집에서 그냥 플레이스테이션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행복하게 할 수 있지. 그치. 인터넷 되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나와서 떡볶이 먹고 그러면 뭐 강병수 기자가 알아서 잘 잡겠죠? 네. 네. 지금 몇 군데 뚫어왔으니까 똑같지. 국밥 좋아하잖아요. 그렇네. 국밥집을 국밥집을 뚫어야겠네. 노현동의 국밥집. 이 사람이 먹는 건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유. 잘 뚫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댓글 우리 홍성희 기자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트위터에서 MR 한님이 언론들이 미세먼지 타령 계속하는 것도 다 이명박의 석방 소식을 묻기 위함이었구나. 뉴스에서 이명박 소식보다 미세먼지 타령이 더 많았으니 이래서 언론 플레이가 무서운 거다. 이 예마라님 말씀은 이제 뉴스에 이명박 석방 소식이 왜 이렇게 적냐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어때요? 좀 적은 편인가? 어제 일시적인 뉴스로 좀 다뤄진 그쵸. 면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고.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기가 없어서 이게 저 어제 진짜 놀랬던 게 이제 네. 경찰들이 200명 가까이 모인 거나 뭐 저희도 되게 긴장을 한 게 거기서 이제 진보 보수 집회 뭐 이런 게 있거나 지지자들이 막 와서 뭐 이럴까 봐 대기를 했는데 네.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박근혜 한 전 명도 대통령 없어? 정말 한 명도 없었고 기자들이랑 경찰들 경호원들밖에 없었고 저 이제 9시 중계할 때쯤에 그 어떤 시민분이 한 명 이명박 나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한 분 있었고 그 외에는 정말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비교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수사받고 구속되고 막 하는 때만 해도 사주 앞에서 거의 난리 났지. 중계차를 못 탔어요. 네. 중계차를 타는 기자들에 대한 공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왜? 태극기 봉으로 막 그 때리고 그랬잖아요. 분노가 다 이제 기자들한테.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오가는 그 이제 검찰로 소환될 때 그걸 잘 촬영하려면 높은 데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높은 건물 섭외가 그때 1순위였거든요. 강남 라인에 업무 중에 하나가. 그때 강남에. 네. 그래서 제가 섭외를 하나 했는데 그때 받은 항해 중에 하나도 이 옥상 위에서 지미집을 이렇게 아래에 찍어요. 근데 그걸 철거시키라고 그 건물주한테도 항의 전화가 많이 갔었어요. 그 태극기 집회하는 지지자분들이? 분들이 그리고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한테도 협박성으로 저거 철거시켜라. 안 그러면 장사 방해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저기도 철수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그 앞은 정말 그 뜨거운 지지 열기가 사자 앞은 정말 너무 뜨거웠어요. 정말 취재기자들이 취재가 불가능할 정도로 새벽 특히 그때 더 추운 날씨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근데도 불구하고 대단하죠. 너무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여러분들도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이명박 40일 그럼 남은 기간은 그냥 그러면 보석 상태에서 멈추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30 며칠 남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채워야 되는 기간으로 남는 거죠. 아, 40일도 늘어나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건강도 안 좋으시다고 처음에 그랬었는데 오늘 굉장히 건강하게 잘 걸어 나오셔가지고 네, 손도 흔들고. 네. 굉장히 안심이 됐어요. 그때 되게 걱정 많이 하셨죠. 그럼요. 건강하셔야 형기를 다 채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저희 대들기에서 건강 걱정으로는 제일 많이 언급되신 분 아니에요? 이 전 대통령이 워낙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번 수사 받을 때도 이건 네. 뭐 확인되지 않지만 여담으로 흘러나오는 건데 그 검찰 수사를 받으면은 왜 사과 이제 너무 지치니까 사과 같은 과일을 조금씩 준대요. 근데 유영호 대통령이 뭐 밤 늦게 뭐 사과를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 이러면서 사과는 아침에. 사과를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사과를 공기에 그냥 놓으면은 갈변되잖아요.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갈 거라고 잘 싸놔라. 검사 빡쳐가지고 갖다 버리라고. 나름 말이 흘러나올 만큼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이라고. 이거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들은 거 여담. 네. 전해 들은 거. 건강에 신경 쓴 거 동시에 아직도 갑질하고 있네.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뭐 생각하고 그런 분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어떻게 그럼 진행이 되나요? 이제 지금부터 이명박 같은 경우 이제 항소심 재판 다시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전 대통령은 다스가 내 거 아니다 아직도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스가 내 것이 아니니까 비자금 조성도 내가 했을 리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라서 이전 대통령이야 뭐 이거와 관련한 증인들을 찾아 나서겠죠. 이제 밖에 나왔으니까 어떻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한우희 기자님 말씀 잘 들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우리 기자와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관련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우리 기자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기레기 판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